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최악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사실 뻔합니다. 근데 심각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이 지닌 약점 중에서 고칠 방법이 없는 게 하나 있다면 바로 야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여가 시간에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위로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고 말단의 자리에 머무르게 됩니다. 부자들은 야망을 가지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야망이 없다. 어디서 한 번쯤은 들어본 이야기죠. 예전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망? 그거 대단한 사람들만 갖는 거 아니야? 야망을 가졌다가 괜히 이루지 못해서 더 불행함을 느끼면 어떡하지? 그냥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하지. 네, 사실 아직도 저는 야망이 없는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부를 이루고 싶다면 몇 개의 약점을 완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만족은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제 이야기인 것 같아서 뜨끔했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할 책인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라는 책을 읽고 야망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원래는 야망하면 감히 내가 야망을 가져도 되나?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은 내 맘속 깊은 곳에 숨겨놓았던 야망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라는 책은 나폴레온 힐이 쓴 책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판매된 자기 개발서라고 하네요. 읽어보니까 진짜 예시도 전설적인 인물들이 나와서 남다르고 내용도 엄청나게 풍부해요. 여러분은 야망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에게 야망 없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있긴 있어요 라고 자신 없게 대답할 것 같아요. 정말 찔렸던 것이 제가 한창 부동산 공부하고 투자 공부를 시작했을 때 연초에 비전 보드라는 것을 작성을 했는데요. 그때 잠실로 이사 가는 것, 서울에서 사는 것이라고 목표를 만들고 적었거든요. 제가 최근에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 그래 사랑스러운 아이와 남편이랑 이렇게 오손도손 사는 것 하루하루가 행복이지 서울에 굳이 살아야 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잠실로 이사를 가려면 저는 직업도 새로 구해야 하거든요. 아무튼 야망이자 목표를 이루기에 엄청난 노력이 들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겁먹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는 거였죠. 그러니까 야망은 있는데 그걸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도 처음에는 야망? 나는 야망 같은 거 없는데? 라고 생각했다가 잠깐 멈춰서 생각하면 나도 야망 있었네? 그럴걸요? 잊고 있던 야망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이 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야망뿐만 아니라 타오르는 열망으로 뒷받침된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하다고 해요. 타오르면서 열렬히 바라는 그런 감정 느끼고 살고 계신가요? 나도 타오르고 싶다 라고 생각하면 감정이 내 마음대로 타오르나요? 저만 어려운 거 아니죠. 성공하지 못하는 두 번째 원인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바로 믿음입니다. 목표를 소망하는 것과 목표를 달성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내가 그 목적하는 대상을 얻을 것이다 라고 믿기 전에는 그 일을 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에요. 내가 그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나는 그런 능력이 있다 라고 믿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서울로 이사 가려면 저나 신랑이랑 원하는 직업으로 월소득 800만 원 이상은 기본으로 벌어야 하거든요. 현 직장을 그만두고 완전 다른 분야의 원하는 직업으로 월소득을 800만 원 벌 것이다 라는 믿음 자체가 저는 사실 늘 흔들립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계속 듭니다. 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확실하고 완전하게 믿어라. 잠재의식 수준에서 믿음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음 한구석에서 끊임없이 불평과 의구심이 치밀어 오른다거나 믿는 신용만 한다면 아무 효과가 없다. 당신이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잠재의식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감이 완전하지 않으면 의문을 제기하게 되고 확신이 없으면 믿음을 지닐 수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신감을 갖는 일이에요. 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추천하더라고요. 책, 사진, 좌우명처럼 암시를 주는 물건들을 주위에 두어라. 성과를 높이고 자존감을 강화할 상징적인 물건들을 골라서 계속 모아라. 다른 물건들과 함께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도록 물건의 자리를 계속 바꾸어라. 여러분의 자존감을 강화할 상징적인 물건은 무엇인가요? 저도 딱 하고 바로 떠오르진 않더라고요.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해보니 부동산 등기가 그런 물건이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를 보이는 곳에 꺼내 놓아야 하나? 아니면 표지만이라도 복사해서 인화해 놓을까?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격증도 떠오르긴 했어요. 유튜브에서 보면 부잣집에 상징적인 물건들을 잘 보이는 곳에 두었던 것이 생각이 나긴 하더라고요. 근데 또 어렵지 않은 것이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사진으로 직접 찍거나 인터넷에서 찾은 다음에 인화해서 붙여놓는 방법도 좋습니다. 비전 보드라고 불려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성과를 높이고 자존감을 강화할 상징적인 물건을 떠올려 보시고 잘 보이는 곳에 물건을 놓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목표로 하는 것을 달성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기 위해서는 자신감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이 바로 감정이에요. 믿음은 감정이거든요. 감정 혹은 느낌은 우리의 생각에 활력, 생명력, 행동력을 부여합니다. 어떤 생각이 감정과 결합되면 그 즉시 그것과 동등한 물리적 형태로 바뀐다고 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의문이 들었어요. 아니, 여러 개발서에서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잖아요. 이미 이룬 것처럼 느껴라. 목표와 감정, 느낌을 더해서 생생하게 상상하라 라고 말이죠. 근데 목표는 잘 세우겠는데 이루지도 않은 목표를 생각하면서 감정을 느끼라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감정을 미리 느끼는 게 쉽겠냐고요. 그래서 하나 연습을 해보았어요. 과거에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감정 중에서 적절한 것을 골라서 미래에 세운 목표와 연결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죠. 인생을 살면서 뭔가 달성하고 기쁜 감정을 느낀 적은 많잖아요. 하루 계획을 세우고 다 일을 하고 나서 저녁에 만족하기도 하고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게 저는 목표였는데 그 목표에 꼴이 나고 나서 기쁘기도 하고요. 자격증을 취득해서 뿌듯하기도 했죠. 근데 이 감정은 제가 지금 순자산 몇십억 모으기라는 목표와는 안 어울리는 감정이었어요. 돈과 관련된 목표를 달성한 감정을 떠올려 봐야 했죠. 근데 저는 아직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겨우겨우 떠올려 봤습니다. 이미 이룬 것도 아니지만요. 제가 예전에는 테슬라 차를 보면 진짜 안 이쁘다. 절대 저 차를 살 일은 없다. 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테슬라 투자자로서 그 테슬라 차의 매력을 알아버렸어요. 워너비 차가 테슬라가 되었죠. 지금은 사회 초년생에 급하게 샀던 중고차를 쓰거든요. 근데 20만 킬로를 타니까 골골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기를 낳으면서 차의 안전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고 차를 바꾸는 것도 고민했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 차를 사는 돈이 엄청나게 큰 돈으로만 느껴졌는데 이번에 고민할 때는 언제든지 살 수 있고 그 돈은 별로 우리 부부에게 부담이 되지 않아. 언제든 차는 바꿀 수 있으니까 시기만 우리가 정하자라는 생각으로 몇천만 원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차를 아직 사지는 않았지만 그 돈에 대해서 느낀 여유로운 감정이 기분 좋은 느낌으로 남아있어요. 이 감정을 제 목표랑 연결 지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몇십억 순자산을 이루게 된다면 경제적 여유로움을 차보다는 집으로 느끼고 싶더라고요. 이 정도 차를 고민 별로 없이 살 수 있게 됐네가 아니라 이 정도 집을 매수하는 건 우리에게 리스크가 거의 없어 라고 여유를 느끼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도 저처럼 어떤 것을 달성했을 때 기뻤던 감정들을 떠올려 보시고 자신이 원하는 목표와 가장 가까운 과거의 감정을 연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목표와 감정 연결을 매일매일 해야 부자가 더 빨리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저도 다이어리에 바로 적어야겠어요. 부에 대한 생각은 의식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난에 대한 생각은 의식적으로 하지 않아도 습관적으로 떠오른다고 해요. 부에 대한 생각을 품고 있지 않으면 그 빈자리를 가난에 대한 생각이 점령하게 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야망이 있는가?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 부를 이루고 싶은 생각은 있는 건지, 그렇다면 나의 야망이자 구체적인 목표에 대해서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나의 야망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입니다. 믿음과 관련하여 자신감과 감정이 중요해요.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서 한번 자존감을 강화할 상징적인 물건을 찾아보고 잘 보이는 곳에 물건을 놓아보세요. 그리고 어떤 것을 달성했을 때 기뻤던 과거의 감정들을 떠올려 보시고 자신이 원하는 목표와 가장 가까운 과거의 감정을 연결해 보세요. 저는 돈과 관련된 목표가 있다 보니 경제적으로 여유롭다라고 느낀 감정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았네요. 눈을 감고 그 돈의 물리적 실체가 보일 때까지 얼마만큼 손에 줄 것인지 계속 생각하라 라고 작가는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암시 기법인데요. 올림픽 대표팀이나 전문 스포츠 코치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법이고 심지어 나사에서 우주 비행사 훈련을 시킬 때도 사용했다고 해요. 저는 아기띠를 하고 둥가둥가 하면서 잠시 멍 때리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지? 과거의 목표를 달성했을 때 감정은 어땠지? 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1분이라도 좋으니까 잠시 영상을 멈추고 과거의 목표를 달성하고 언제 기분이 좋았더라? 라는 질문에 대해서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독서 모임뿐만 아니라 글쓰기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생각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독서하고 글쓰기는 필수라고 생각해요. 혼자 하기는 어려우나 함께하면 더 빠르게 습관으로 만들 수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앞으로도 책과 관련한 삶에 적용할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계정이 작아서 구독을 안 하시면 아마 찾으실 수 없을 거예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